573페이지 위턱신경, 점점 더 중요한 신경들로 넘어가고 있죠. 위턱신경, 상악신경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사항 맨 아래쪽에 있네요. 워낙에 학습 목표가 많다 보니 학습 목표는 한번 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것들이 시험 문제와 굉장히 유사합니다. 네, 일반 사항 위턱신경, 맥실러리 너브는 3차 신경의 둘째 가지로 감각신경이다. 네, 역시 감각신경이죠. 두 번째 위턱신경은 상악치아, 위턱 잇몸 및 점막, 얼굴 윗부분의 피부, 입천장 광대 부위, 코안, 위턱골 및 인두 위쪽 부분에 분포한다. 네, 인두 파링스입니다. 네, 경로는 위턱신경은 3차 신경절에서 나와서 스페노이드 본의 원형 구멍, 조금 전에 설명을 했었죠. 포레이먼 로툰드를 통과해서 날개 입천장 오목 테리고 팔라탄 파사로 들어가고 이어서 아랫눈확 틈새 인피리오 오비탈 피셔를 거쳐서 눈확 안와로 들어가 눈확 아래 신경 인프라 오비탈 너브가 된 후에 눈확 아래고랑 인프라 오비탈 그루브 및 인프라 오비탈 커넬을 거쳐서 눈확 아래 구멍인 인프라 오비탈 포레이먼으로 얼굴로 나와서 윗 입술과 아래 눈꺼풀 및 코에 분포한다. 메인 트렁크가 이렇게 진행한다는 얘기고요. 위턱신경은 상악치아와 잇몸, 광대 부위, 자이고마틱 리즌, 그 다음에 입천장, 팔레이트, 익스터널 로즈, 어퍼립, 네절 캐버티, 로월 아일리드, 맥실라리 사이너스 앤 목구멍 편도, 네, 팔라타인 탄실과 파링스의 윗부분에 분포한다. 좀 전에 나왔던 얘기의 반복입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위턱신경은 페이셜 너브의 부교감 신경과 함께 가는 가지인 눈물샘, 라크리말 글랜드, 네이젤 글랜드 및 입천장센, 팔라타인 글랜드에 이르러서 세매 분비에 관여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턱신경의 분포에 대해서 정리가 되어 있으니 그거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 가지 부분이 나오는데요. 가지 부분에 대해서 총 네 부분으로 나뉘어서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먼저 크레니얼 캐버티 내에서 나오는 가지가 있고, 그 다음 테리고 팔라텐 파사 내에서 가지고 나오는 가지, 그리고 인프라 오비탈 커넬에서 나오는 가지, 마지막으로 얼굴에 분포하는 가지로 분류를 해서 네,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맥실라리 너브의 가지들. 먼저 머리뼈 공간 안에 있는 가지겠죠. 그죠? 크레니얼 캐버티. 네, 미들 메닌젤 브랜치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테리고 팔라타인 파사에 있는 것이죠. 테리고 팔라타인 파사는 그림에서 여기에 해당되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여기에는 총 네, 여기에는 총 세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자이고매틱 너브, 두 번째 테리고 팔라타인 너브, 세 번째 포스테리어 수피리어 알베올라 너브. 저희한테 매우 중요한 신경이고 상악치아들을 상악치아들의 그러니까 구치부 치아들을 치료할 때 포스테리어 수피리어 알베올라 너브 블락이라는 술식을 저희가 쓰게 되죠. 네. 그다음 큰 세 번째로서 인프라 오비탈 커넬로 가는 가지가 있습니다. 네. 여기에 두 개가 있는데 이것은 사실 외우기가 쉬운 게 얘는 이제 미들 수피리어 알베올라 너브랑 안테리어 수피리어 알베올라 너브가 되는데 때때로 이 미들 수피리어 알베올라 너브는 구분이 좀 잘 안 될 때도 있죠. 네. 구분이 잘 안 될 때도 있지만 이런 정도이고, 마지막으로 이제 얼굴에 분포하는 가지로서 페이스에 분포하는 가지로서 아랫 눈꺼풀 가지가 되는 인피리어 펠페브렐 브랜치,
팔페브럴 브랜치, 그 다음에 두 번째 익스터널 레이저 브랜치, 세 번째 수피리어 레이비얼 브랜치. 예, 얘들은 여러분들이 앞쪽에서 얼굴의 머슬들, 페이셜 머슬들을 지배하는 신경들 할 때 이제 비슷한 이름을 들으셨을 텐데, 기본적으로 그거랑 다른 것은 얘들은 운동신경이 아닙니다. 그죠? 운동신경이 아니고 그쪽에 있는 감각을 받아들이는 센서리 브랜치입니다. 센서리 브랜치. 페이스 쪽에 분포하는 애들의 이름은 모두 브랜치로 되어 있기 때문에 명확한 굵은 신경이 없다라는 것을 대충 짐작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제일 복잡한 것은 역시 테리고 팔라타인 파사에 있는 것인데요. 먼저 자이고마틱 너브는 자이고마틱 포레이먼이 두 개가 있죠. 자이고마틱코 템포럴 포레이먼과 자이고마틱코 페이셜 포레이먼, 눈확 안쪽에 자이고마틱코 오르비탈 포레이먼이 있습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바깥쪽에 나가는 두 쪽으로 이렇게 갈라질 때 나오는 신경 이름 두 개가 다 있죠. 그래서 자이고마틱코 템포랄 너브가 있고요. 자이고마틱코 페이셜 너브가 있게 됩니다. 이 자이고마틱 너브가 아까 앞쪽에 옵탈믹 너브의 브랜치랑 이렇게 서로 커뮤니케이션을 가지는 커뮤니케이팅 브랜치를 가진다라는 거 앞쪽에서 이제 배우셨을 겁니다. 그죠? 네, 그 다음에 테리고 팔라타인 너브 자체는 갱글리오닉 브랜치라고도 부르는데요. 여기에는 뭐 여러 가지 브랜치가 있는데 오비탈 브랜치, 그 다음에 팔라타인 브랜치. 팔라타인 브랜치가 중요하죠. 팔라타인 브랜치가 저희가 잘 알고 있는 그레이터 팔라타인 너브랑 레서 팔라타인 너브가 포함되는 애고요. 그 다음에 네이잘 브랜치가 있습니다. 네이잘 브랜치가 있는데 네이잘 브랜치는 수피리어 포스테리어 네이잘 브랜치, 레터럴 수피리어 포스테리어 네이잘 브랜치, 미디얼 수피리어 포스테리어 네이잘 브랜치 등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네조 팔라타인 너브 역시 중요하고요. 네, 네조 팔라타인 너브는 인사이시브 포레이먼에 위치하는 신경이죠. 그죠? 그리고 파린젤 너브 등이 있습니다. 네, 대충 이 정도 아시면 되겠고요. 그림을 한번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이 그림에서 보실 때 빨간색으로 표시되는 요 부위에서 이제 맥실라리 너브가 나오는 거죠. 맥실라리 너브가 나오고, 그 다음 여기 맥실라리 너브가 나오고, 맥실라리 너브가 가다가 이렇게 여기는 테리고 팔라타인 갱글리온이 나옵니다. 테리고 팔라타인 갱글리온이 나오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여기가 이제 테리고 팔라타인 파사 부분이 되겠죠. 테리고 팔라타인 파사 부분이 될 테고, 쭉 나가서 이렇게 안와 쪽으로 나가게 되는데, 여기서부터 이제 안테리어 알베올라 너브, 그 다음에 미들 알베올라 너브,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되어 있고, 그다음 포스테리어는 사실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고 그 테리고 팔라타인 너브의 분지로서 여기서 이제 내려오는 것이 포스테리어 수피리어 알베올라 너브가 포스테리어 수피리어 알베올라 아트리랑 같이 이렇게 움직여서 뒤쪽에 알베올라 포레이먼 혹은 포스테리어 수피리어 알베올라 포레이먼으로 들어가게 되겠지요. 그죠? 그리고 그레이터 팔라타인 너브랑 레서 팔라타인 너브는 여기 있는 테리고 팔라타인 너브에서 내려와서 여기선가 어딘가 들어가서 들어가가지고 팔라타인 본과 저기 맥실라 사이에서 나타나는 것이 그레이터 팔라타인 너브이고, 그 다음에 팔라타인 본 자체에 이렇게 작은 구멍으로 나오는 게 레서 팔라타인 너브가 되겠죠. 그 정도 그림이 여기서 나와 있고, 나머지 모습들은 잘 나와 있지 않습니다. 맥실라리 너브의
가지들, 맥실라리 너브의 가지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576페이지에 있는 그림 7-46, 여러분들 교재 576페이지에 있는 그림 7-46을 참조해서 네, 이 그림은 매우 중요한 그림이니까 그냥 시험에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네, 이 그림을 기준으로 직접 그려가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트라이제미널 러브가 네, 판스에서부터 시작되죠. 판스에서부터 나와서 네, 미들 크레니얼 파사의 트라이제미널 임프레션 위에서 트라이제미널 갱글리온을 만듭니다. 그죠? 이 트라이제미널 갱글리온에서부터 총 3개의 트라이제미널 러브가 나오게 되죠. 그죠? 그래서 지금 여기에 있는 그림을 기준으로 보았을 때 이 부분이 예, 트라이제미널 갱글리온이 되겠고 여기에서부터 네, 옵탈믹 너브, 그 다음에 맥실라리 너브 지금 저희가 다루고 있는 그리고 맨디뷸라 너브의 3가지가 나오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저희 주된 관심사는 뭐 알다시피 예, 맥실라리 너브이므로 맥실라리 너브를 이렇게 쭉 앞으로 더 빼서 그리고 얘가 크레니얼 파사, 크레니얼 캐버티 내에서 바깥쪽으로 나가게 되는 구멍이 있죠. 이 구멍의 이름이 뭐가 되나요? 앞에서 이미 나왔었는데 포레이먼 로툰덤이 되는 것입니다. 그죠? 로툰덤이 되고 빠져나와서 여기에서부터 이렇게 예, 갱글리온이 하나 붙게 되는데요. 이 갱글리온은 중요한 갱글리온이니까 핑크색으로 표시를 해가지고 이렇게 표시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핑크색으로 이렇게 표시를 하나 하게 되면 네, 이 표시에 의하면 자, 요것이 저희가 앞에서 설명을 드렸던 뭐가 되나요? 테리고 펠러타인 갱글리온이죠. 네. 예, 그리고 이 테리고 팔라타인 갱글리온은 어디에 위치해 있는 거예요? 테리고 팔라타인 파사인데 그래서 이것을 좀 이렇게 구조물을 예를 들어서 그려본다면 여기가 이런 식으로 생겨 있는 구조물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것이죠. 앞쪽은 맥실라가 되는 거고요. 뒤쪽은 예, 스페노이드 본의 테리고이드 플레이트가 되는 셈인데 그 사이에는 여기가 테리고 팔라타인 파사이죠. 복잡하니까 우선 그냥 위치 관계만 설명을 드리고 다시 이 부분은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뭐 굳이 따진다고 하면 이 그림, 책에 나와 있는 이 그림에서는 사람이 이런 방향으로 이렇게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그죠? 네. 이 테리고 팔라타인 갱글리온입니다. 우선 메인 로 가기 전에 이 포레이먼 로툰덤을 통해서 테리고 팔라타인 파사로 나가기 전에 안쪽에서 이렇게 분지하는 맥실라리 너브의 가지가 하나 있습니다. 그죠? 이 가지가 뭐예요? 네, 이 가지는 네, 크레니얼 캐버티 내에 있는 가지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크레니얼 캐버티 내에 있어서 예, 뇌막 크레니얼 듀라메타에 분포를 하게 되는 거여서 네, 메닌지얼 브랜치이고 앞에 미들을 붙이기도 합니다. 미들을 붙이면 미들 메닌지얼 브랜치. 예, 얘는 또 미들 메닌지얼 너브라고도 부를 수 있는데 이 미들 메닌지얼 브랜치는 미들 메닌지얼 아터리 저기 포레이먼 스피노즘으로부터 들어오는 그 아터리랑 이렇게 동행을 주로 하면서 크레니얼 듀라메타에 있는 신경, 감각 신경을 전도하는 길이 되는 것이 되겠죠. 그게 이제 첫 번째로 이제 머리뼈 안에서 나오는 가지가 되겠고요. 이제 머리뼈 밖으로 나오게 되면 테리고 팔라타인 파사에서 나오는 가지가 있는 건데요. 조금 전에 설명을 드렸던 그 테리고 팔라타인 파사에서 이렇게 생겨 있는 테리고 팔라타인 파사에서 나오는 가지가 크게 광대 신경 쪽 가지가 있고, 그다음 날개 입천장 신경 테리고 팔라타인 너브가 있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나요? 예, 그 후상치조 신경, 뒤위 이틀 신경, 뒤위 이틀 신경이 이렇게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네. 우선은 여기에서 이제 앞으로 더 진행을 해서 메인 트렁크 쪽으로 가게 되면 이제 일단 테리고 팔라타인 갱글리온에서 나오는 테리고 팔라타인 너브는 건너뛰고 네, 이것이 더 앞쪽으로 이렇게 진행을 쭉 하게 돼서 앞쪽에 이렇게 이제 들어가서 다시 오빗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오빗 안으로. 여기서부터는 오빗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오빗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이 부분은 테리고 팔라타인의 앞쪽 이 부분은 뭐가 되는 건가요? 이 부분은 inferior orbital
피셔가 되는 것이죠. 인피리어 오비탈 피셔. 예, 책에 있는 그림과 사실은 똑같은데 그 부분만 제가 더 그림을 그린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겠네요. 그죠? 이 테리고 팔라타인, 예, 테리고 팔라타인 포사에서부터 앞에 이제 오비트로 통과하는 길은, 전방에 있는 오비트로 통과하는 길은 인피리어 오비탈 피셔라고 1학기 때 저희가 배웠습니다. 복잡하니 이걸 다시 좀 지우고요. 지우면서 중요 부분이 날아가겠네요. 네. 어쨌든 테리고 팔라타인 파사로부터 오비트로 들어온 다음에 오빗에서 안에 이제 그 우리 그림, 예, 7-46 그림에 나와 있는 동그라미가 하나 있습니다. 이 동그라미는 오빗 내에 있는 것으로서 인프라 오비탈 그루브로 시작해서 더 전진하게 되면 뭐가 돼요? 커넬이 됩니다. 커넬이 되고, 네, 이것을 단면에서 보았을 때 이런 식으로 그루브가 먼저 생겼다가 완전히 이제 커넬화 되는 것이죠. 커넬화. 커넬화가 됐다가 맨 끝에 뭘로 나가요? 인프라 오비탈 포레이먼. 네, 인프라 오비탈 포레이먼으로 나가게 되면 바깥은 뭐예요? 이제 여기서부터는 사실은 페이스죠, 페이스. 얼굴에 있는, 얼굴에 있는 피부로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조금 복잡하니까 살짝 지우고 시작을 하게 되면, 예, 네, 여기 이제 오비트로 들어가서, 네, 오비트로 들어가서 이렇게 쭉 이제 진행을 하게 되면 여기서부터는 이제 점선으로 표시되어 있는데요. 점선으로 표시되어 있는 이유는 인프라 오비탈 그루브의 시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실 그루브는 위쪽이 이렇게 개방되어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말하면 점선으로 뭐 표시하는 게 이상할 수도 있지만, 어쨌든 오빗 내에서 보는 거니까 뭐 이렇게 본다고 해서 이게 쭉 나가서, 예, 뭐 어딘가에서부터 커널이 되고 맨 끝에가 되면은 아마 여기 이제 다시 구멍이 하나 생기겠죠. 구멍이 하나 생길 텐데 이 구멍이 바로, 네, 여기 나오는 인프라 오비탈 포레이먼이 되겠죠. 인프라 오비탈 포레이먼이 되겠고, 여기에서부터 밖으로 나오는 것이 뭐라고요? 밖으로 나오는, 이것은 이제 실선으로 그려야 되는 것이 맞을 텐데 밖으로 나오는 세 가지가 생기는데요. 요, 예, 요 구멍은 인프라 오비탈 포레이먼이고, 요 밖에 있는 것들은 페이스에 있는 피부나 뭐 이렇게 뭐 근육에서 감각을, 예, 전달하는 그런, 예, 센서리 너브들이 되겠지요. 그래서 요것들 중에서 위로 올라가는 것은, 네, 인프라 오비탈 포레이먼이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지금 잘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는데 요렇게 생겨 있는, 예, 요렇게 생겨 있죠. 그죠? 요렇게 생겨 있는, 예, 이게 이제 오비트이고, 일단 인프라 오비탈 포레이먼은 대략 요 정도의 위치에 있는 거잖아요. 이게 대략 요 정도의 위치에 있는 거기 때문에 위로 올라가는 거, 그 다음에 옆으로 나가는 거, 밑으로 가는 거, 이런 식으로 생겼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좀 지워서 다시. 네, 그래서, 네, 위로 올라가는 것은 아래쪽 눈꺼풀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inferior palpebral 브랜치가 되겠고요. 바로 옆으로 가는 것은 이제 코 쪽으로 가는 거여서 external nasal branch 혹은 뭐 lateral nasal branch라고 해도 똑같은 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으로 내려가는 것은 어디겠어요? 윗 입술에 해당되는 것이니까 superior, 예, labial 브랜치입니다. 페이셜 너브에서 나오는 모터 너브하고 헷갈리시면 사실은 안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가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 인프라 오비탈 러브, 자, 여기서 지금 제가 인프라 오비탈 러브 부분을 안 썼는데 이 지나가는 여기에 이 부분, 네, 지금 동그라미로 쳤는데 이 부분이 바로 인프라 오비탈 러브이죠. 인프라 오비탈 러브가, 예, 실제로는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쭉 다 인프라 오비탈 러브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인프라 오비탈 러브가 가면서 이제 브랜치를 다시 내게 됩니다. 브랜치를. 그래서 우선 인프라 오비탈 러브 하나를 적어 보고요. 네, 요거를 인프라 오비탈 러브가 되겠고, 이 인프라 오비탈 러브를 이제 가면서 내는 거가 그 오비트 내에서부터 이렇게 아래쪽으로 두 개의 신경을 냅니다. 두 개의 신경을 내서 오비트 안에서 이제 먼저 나오는 이것 자체가 이제 미들 수피리어 알베올라 브랜치 혹은 너브가 되겠고, 앞쪽에 여기서 내는 것을 엔티리어 수피리어 알베올라
브랜치가 되는 것이죠. 얘들은 뭘 지배하게 되나요? 주로 네, 치아에 들어가는 신경이 돼서 저희가 이제 블록 마취를 할 때 보통 이것을 하게 되는데 미들과 엔티리어가 있는 걸로 봐서는 당연히 파스테리어도 있는 거잖아요. 이 파스테리어는 그러면 오비트 내에서 내는 거가 아니라는 것이죠. 말씀드렸다시피 파스테리어는 중간에 이 테리고 팔라타인 파사에서 이렇게 맥실라의 뒤를 딱 타고 내려오다가 여기에 있는 포레이먼이 또 하나 있죠. 이 포레이먼이 뭐예요? 이 포레이먼이 네, 포스테리어, 수피리어, 알베올라, 포레이먼이라고 보통 부르지 않고 포레미나라고 부르는 이유는 작은 구멍이고 한 여러 개 있는 것이죠. 이 구멍을 통해서 포스테리어, 수피리어, 알베올라, 아터리도 같이 들어갑니다. 그죠? 같이 들어가서 얘들이 이렇게 이제 뼈 속으로 들어가게 되면 얘랑 이렇게 뭐 쭉 뭐 서로 합쳐져서 여기서부터 치아들에게 이렇게 뭐 가지를 뻗어낸다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얘가 바로 포스테리어, 수피리어, 알베올라, 브랜치 혹은 너브라고 부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보통 이 포스테리어 수피리어 알베올라 포레미너에서 뭐 포스테리어 수피리어를 잘 안 쓰기도 하고 그냥 알베올라 포레미너라고 이렇게 짧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죠? 있습니다. 지금 이제 맥실라리 너브의 테리고 팔라타인 갱글리온 날개 입천장 날개 입천장 신경 위에 있는 테리고 팔라타인 파사 내에서 나오는 가지 중에 또 중요한 가지가 하나 있는데 이 가지가 바로 자이고마틱 너브죠. 자이고마틱 너브. 네, 위쪽이 좀 복잡하니까 얘를 좀 전반적으로 치워가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어요. 네, 우선 자이고마틱 너브 역시 똑같이 테리고 팔라타인 갱글리온이 있는 어디요? 네, 테리고 팔라타인 갱글리온이 있는 테리고 팔라타인 파사에서부터 나오죠, 보통. 그래서 여기서 뭐 대충 이렇게 책에 그림이 그려져 있고 역시 이것도 굳이 따진다면 네, 이렇게 생겨 있는 테리고 팔라타인 파사에서 인피리어 오비탈 피셔를 통해서 오비트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네, 말씀드렸다시피 요거는 인프라 오비탈 커넬의 처음 인프라 오비탈 그냥 커넬이라고 쓰겠습니다. 뭐 변이가 있기 때문에 커넬 동그라미로 표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요리로 가는 게 있고 그렇지 않고 그냥 그 오비트의 바닥에 이렇게 바닥을 따라서 주행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게 이제 자이고마틱 너브가 되겠죠. 그래서 요 부분을 살짝 치우면 이렇게 되고 자이고마틱 너브 부분을 이렇게 그릴 수가 있습니다. 자이고마틱 너브. 자이고마틱 너브가 이렇게 있고요. 이 자이고마틱 너브는 계속해서 그려보면 오비트 내를 이렇게 주행하는데 얘가 위에 있는 어떤 신경과 이렇게 커뮤니케이팅 브랜치를 만들죠. 조금 전에 설명을 드렸는데 이 신경은 옵탈믹 너브의 가지인 레크리말 너브입니다. 레크리말 너브. 네, 혼돈을 피하기 위해서 까만색으로 쓰도록 하겠습니다. 네. 레크리말 러브이고 앞쪽에서 배웠었죠. 이 레크리말 러브는 어디에요? 레크리말 러브는 옵탈믹 너브 즉 요거의 브랜치였죠. 요거의 브랜치인데 역시 이제 이거는 약간 위에 그렸지만 결국은 라크리말 글랜드 자체가 안구의 위쪽 포지션에 이렇게 상외방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위에 있고 밑에 있는 자이고마틱 너브는 안구의 정확하게 아래쪽이진 않지만 그러니까 하외방에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얘들 사이에 있는 커뮤니케이팅 브랜치가 이 부분이 바로 커뮤니케이팅 브랜치가 되겠고요. 동그라미로 그리면 구멍으로 오인하실 것 같으니까 그냥 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가 커뮤니케이팅 브랜치가 되겠고 자이고마틱 너브가 이렇게 가고요. 이 자이고마틱 너브는 쭉 가다가 보시면 표시가 이렇게 뭐 점선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다시 실선으로 이렇게 양쪽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실선으로 나눠져 있는데 이 점선의 부분에서 굳이 따지자면 오비트 내에 보면은 자이고마티코 오비탈 포라미나 혹은 뭐 포레이먼이라고 하는 조그만 구멍이 있습니다. 이 구멍을 통과해서 나가서 바깥쪽에 이제 나가게 되는데요. 바깥쪽에 나갈 때 이제 자이고마티코 페이셜 포라멘하고 자이고마티코 페이셜 포라멘이 하나 있고요. 자이고마티코 그 템포럴 포레이먼이 있죠. 그래서
위에 거를 템포럴로 그리는 것이 더 좋겠네요. 그래서 좀 지우면 자이고마티코 템포럴 포레이먼하고 자이고마티코 페이셜 포레이먼이 있어서 각각 그 포레이먼의 이름의 명칭에 해당되는 자이고마티코 템포럴 너브랑 자이고마티코 페이셜 너브로 이렇게 나가게 되는 것이죠. 네, 이게 이제 테리고 팔라텐 파스에서 나오는 가지 중에서 자이고마틱 너브로 나가는 부분을 제가 설명을 드린 것입니다. 팔라타인 갱글리온에서 나오는 테리고 팔라타인 너브 혹은 뭐 갱글리오닉 브랜치라고 부르는 부분에서 나오는 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제일 중요한 부분이 되는 것은 팔라타인 너브들이 될 텐데요. 이 팔라타인 너브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책에 나와 있는 그림에서 보시면 위에 구멍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아래 구멍이 하나 있는 것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구멍을 통과할 때가 이렇게 점선으로 표시가 되죠. 이게 이제 뼈 속에 있는 구멍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데, 이 구멍 두 개는 위에 구멍은 보통 이름을 잘 붙이지 않고요. 이 구멍이 연결되어 있는 이 통로 자체가 사실은 제가 지울 텐데, 이 통로 자체가 테리고 팔라타인 커넬입니다. 테리고 팔라타인 커넬이고, 아래쪽에서 나와서 이 신경이 이제 앞과 뒤로 이렇게 서로 나가는 것처럼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는데, 이 아래쪽에 있는 구멍은 사실은 하나로 표시되어 있지만 굳이 따지자고 하면은 그레이터 팔라타인 포레이먼이 되겠고, 혹은 레서 팔라타인 포레이먼이 됩니다. 레서 팔라타인 포레이먼 을 통해서 나와서 뒤로 가는 것이 레서 팔라타인 너브죠. 너브 혹은 브랜치가 되겠고, 그 다음에 앞쪽으로 가는 것이 그레이터 팔라타인 너브이죠. 그죠? 좁아서 일단 그레이터 팔라타인 너브라고 이렇게 쓰면 대충 이해가 되시고, 19하고 20으로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19하고 20으로 표현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얘에서 중간에 이렇게 나오는 것이 있는데, 중간에 나오는 이 브랜치가 있는데, 이 브랜치가 뼛속을 통과해서 다시 이제 네이절 캐버티 안으로 들어가는 브랜치이거든요. 이것이 이제 18번으로 표시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바로 posterior inferior nasal 브랜치가 됩니다. 요거를 다시 쓰면 posterior inferior nasal branch가 되는 것이죠. 자, posterior inferior nasal branch가 있다는 말은 posterior superior nasal branch도 있다는 얘기인데, 이것은 약간 좀 다르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는 사이 제가 지금 그린 너브가 있는데요. 그린 너브 하나가 바로 요것입니다. 이것에 해당되는 것이고, 요거의 이름은 저희가 조금 중요한 너브인데요. 네조 팔라타인 너브입니다. 이 네조 팔라타인 너브는 여기서 이제 그림에서 약간 뭐 어떻게 보면 생략되어 있다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조금 다른 색으로 표시하기 위해서 제가 파란색으로 표시를 해 본다고 하면, 이것이 아까 말씀드렸던 거, 죄송해요. 파란색으로 한다고 했고 까만색으로 했네요. 파란색으로 표시를 해 본다고 하면,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이 뭐라고 그랬어요? posterior inferior nasal 브랜치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이건 말고 사실 네조팔라타인 너브 자체도 결과적으로는 네이절 브랜치의 하나입니다. 네이절 브랜치. 그럼 네이절 브랜치는 어떻게 되느냐? 네이절 브랜치는 나중에 이제 581쪽에서 설명을 드릴 텐데, 그 수피리어, 이 순서가 이제 조금 바뀌어 있어서 약간 이상하긴 한데, 그냥 그대로 책에 나와 있는 대로 뭐 쓰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는 잠깐 바꿔도 돼요. 수피리어, 포스테리어, 네이잘 브랜치라는 게 있어요. 이 네이잘 브랜치에는 수피리어, 포스테리어, 네이잘 브랜치라는 게 있고, 이 브랜치는 두 개가 있습니다. 또 두 개가 있어서 레터랄과 미디알이 있어요. 미디알. 그런데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실 때 이 수피리어 포스테리어 네이잘 브랜치랑 서로 반대가 되는 것이 여기에 아까 말씀을 드렸던 포스테리어 인티리어 네이잘 브랜치가
되는 것이죠. 여기 이제 수피리어하고 포스테리어의 서로 위치만 서로 맞바꾸면 포스테리어 수피리어 네이잘 브랜치고 포스테리어 인피리어 네이잘 브랜치니까 서로 반대가 되는 개념이라는 걸 아실 수가 있을 텐데, 좌우지간 레터럴하고 미디얼이 있는데요. 이 레터럴하고 미디얼에서 레터럴이라고 하는 것은 전체적으로 저희가 스컬을 보았을 때 스컬을 앞에서 이렇게 보면 네, 양쪽에 오비트가 있고 위에 이제 네이잘 본이 있고 그 앞에 이제 코아나라고 불리는 안테리어 네이잘 어퍼처가 있죠. 안테리어 네이잘 어퍼처. 안테리어 네이잘 어퍼처가 있고 이 속에 이제 어떤 비강이 있을 텐데, 비강이라고 하는 것이 양쪽에 이제 맥실라리 사이너스가 이렇게 있고 그 사이에 보면 제가 연두색으로 표시하는 이 부분이 비강이라고 할 수 있고, 이 비강의 가운데에는 이게 지금 좌우가 좀 대칭이 안 맞아서 좀 그렇습니다만 좌우 대칭이 맞는다고 대충 생각하시고 봐주세요. 지금 제가 연두색으로 표시한 이 부분이 비강일 테잖아요. 비강일 테고 가운데에는 뭐가 있어요? 가운데에는 네이잘 세프텀이 있지 않습니까? 네이잘 세프텀이 있고 비강의 가측을 그리라고 한다고 하면 대충 이렇게 그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바깥쪽에 다시 그리면 이쪽이 지금 빨간색 색칠을 한 부분이 맥실라리 사이너스가 되고, 지금 녹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비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비강의, 그래서 비강의 미디얼 사이드라고 하는 것은 네이잘 세프텀 근처로 간다라는 뜻이에요. 그죠? 네이잘 세프텀 근처로 간다라는 뜻이 되겠고, 세프텀 근처로 간다는 뜻이 되고, 레터럴이라고 하는 것은 비강의 측벽 쪽으로, 비강의 측벽 쪽으로 간다라는 그런 뜻이 되겠죠. 그래서 신경이 그쪽으로 주행하는 이제 위에서 나오는 것 중에서 수피리어 포스테리어 네이잘 브랜치 중에서 레터럴에 해당되는 것은 측벽 쪽으로, 미디알에 해당되는 것은 가운데 있는 세프텀 근처로 간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얘들은 그러면 어디로 주행하느냐? 사실 이 그림에서 사실 빠져 있는 것이 뭐냐면, 이 그림에서 빠져 있는 것이 최초에 말씀드렸다시피 여기가 일종의 테리고 팔라타인 파사이지 않습니까? 파사이고 이 테리고 팔라타인 갱글리온의 뒤쪽에 보면 이렇게 스페노 팔라타인 포레이먼이라고 해서 비강으로 들어가는 구멍이 있습니다. 자, 맥실러리 아터리 중에서 스페노 팔라타인 아터리도 같이 들어가게 되는데요. 지금 말씀드렸던 여기에 있는 이 부분, 레터럴 수피리어 포스테리어 네이잘 브랜치랑 미디얼 수피리어 포스테리어 네이잘 브랜치는 스페노 팔라타인 포레이먼, 스페노 팔라타인 포레이먼, 바로 이거죠. 이거 스페노 팔라타인 포레이먼을 통해서 비강 내에 들어가서 하나는 측벽, 즉 레터럴은 측벽 쪽에, 미디얼은 네이잘 세프텀 쪽으로 분포를 하는 것이고요. 그에 비해서 아래쪽에서 나오는 포스티리어 인피리어 네이잘 브랜치라고 하는 것은 테리고 팔라타인 커넬을 통해서 내려와서, 그러니까 사실은 신경 성분이 이제 갈라질 때 약간 다른 건데, 그레이터랑 레서 팔라타인 너브 로 내려오는 애가 중간에 갈라져 가지고 뒤에서 이제 밑에서 뒤의 하부에서 이렇게 네이잘 캐버티 내로 들어가는 그런 것이 되겠죠. 이 모두가 사실은 어떻게 보면 다 네이잘 브랜치라고 부를 수는 있는데, 이제 네이잘 브랜치에서 여기에 해당되는 것 중에서 지금 미디얼 수피리어 포스테리어 네이잘 브랜치 중에 굵은 애, 제일 굵으면서 저희 이제 팔레이트의 하드 팔레이트의 전방부 인사이시브 포사 혹은 인사이시브 포레이먼이라고 불리는 그 보통 인사이시브 파필라가 위치해 있는 그 하드 팔레이트 볼록하게 나와 있는 부분 있죠. 뭐 글쎄 그림을 그려본다면 치아가 이렇게 쭉 있을 때 개수가 안 맞을 수도 있으니까 개수가 안 맞는 것은 조금 봐주시기 바라고, 여기 보면은 이제 프리맥실라랑 붙는 부위에 여기에 이렇게 구멍이 있죠. 이 구멍이 있는데 이 구멍 자체가 인사이시브 포레이먼이라고 부르고, 그 위에 이제 인사이시브 포레이먼을 통해서 이제 그 위에 보면은 볼록하게 나와 있는 부분이 인사이시브 파필라라고 부르죠. 인사이시브, 실제 이제 소프트 티슈가 있을 때는 페필라가 되고 없을 때는 이제 인사이시브 포레이먼만 남는데, 여기로 나오는 너브의 이름이 네조팔라타인 너브입니다. 여기 실수하기 쉽기 때문에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여기에서 나오는 것들을 혹시 이제 그 포레이먼의 이름만 생각해서 인사이시브 너브라고 생각하시기가 쉬운데, 그건 아니고 여기 나오는 것은 네조팔라타인 너브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책에서 나와 있는 것 중에서 이제 그 뭐랄까, 여기 있는 스페노팔라타인 포레이먼 부분이 약간 생략이 되어서 나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그 좀 덧붙일 것만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에 보면은 저희가 이제 그 테리고 팔라타인 갱글리온에서 나오는 것 중에서 이렇게 뒤에서 나온다기보다는 사실은 들어가는 것인데요. 뒤에서부터 들어가는 것에 인두에서부터 들어가는 것이 있죠. 이 인두에서부터 들어가는 것이 이제 예, 파린지알 러브, 인두의 윗부분에 있는 것 감각일 텐데요. 파린지알 러브가 되고 여기에도 사실은 이게 이제 캐날이 있죠. 이 캐날이 바로 파린지알 캐날입니다. 그 다음 또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 건데요. 예, 테리고 팔라테인 갱글리온으로 들어가는 이제 오토노믹 너브가 있는데요. 이 오토노믹 너브가 들어가게 되는데 먼저 이제 그 그레이터 페트로잘 러브가 들어갑니다. 그레이터 페트로잘 러브가 들어가고 이거죠. 그레이터 페트로잘 러브이고요. 그레이터 페트로잘 러브는 페이셜 러브이죠. 페이셜 러브. 그레이터 페트로잘 러브는 페이셜 러브의 가지이고, 그리고 수피리어 서비컬 갱글리온에서 나온 수피리어 서비컬 갱글리온에서 나온 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을 요렇게 빼서 다시 쓰면은 이 부분은 딥 페트로잘 러브이고 from 어디서 와요? 수피리어 서비컬 갱글리온입니다. 갱글리온. 수피리어 서비컬 갱글리온이라고 하니까 앞에서 사실 나왔는데 이것은 심퍼테틱이죠. 심퍼테틱 너브가 되겠고, 이 심퍼테틱 너브에 포스트 갱글리오닉 파이버가 들어가서 방금 말씀드렸던 그레이터 페트로잘 러브가 이제 캐리하는 것은 패러심퍼테틱인데, 이 패러심퍼테틱과 사실은 합쳐지는데, 얘는 포스트 갱글리오닉 너브 파이버이기 때문에 사실은 여기 있는 테리고 팔라타인 갱글리온 핑크색으로 되어 있는데 안에서 시냅스는 하지 않습니다. 시냅스는 하지 않지만 이것이 이제 두 개가 서로 얘하고 얘가 이제 서로 합쳐지죠. 합쳐져서 만들어져 있는 뭐 빨간색으로 표시하면 요 부분이 바로 너브 오브 테리고이드 커넬이죠. 너브 오브 테리고이드 커넬. 아트리 오브 테리고이드 커넬도 있고, 이거는 테리고이드 커넬 이제 비디안 너브, 요런 애들은 비디안 너브라고 하는 명칭을 쓸 수도 있죠. 비디안 아트리, 비디안 너브라고 쓰기도 하는데, 결국은 이 테리고이드 커넬이기 때문에 실제로 여기에 그림은 그려져 있지만 굳이 표시를 한다고 하면 포레이먼 랄세룸이 있는 뒤쪽에서부터 테리고 팔라타인 파사에 이르는 테리고이드 커넬이 있는 거죠. 마치 밑에 있는 파린젤 커넬이 있다시피. 그래서 이 커넬을 미디언 커넬이라고도 부르는 커넬이 있는 것이죠. 그렇게 돼서 이제 23번 책에 있는 그림 23번, 제가 여기 그림에서는 빨간색 별표 3개로 되어 있는 부분이 너브 오브 테리고이드 캐넬이고, 이 것은 그레이터 페트로잘 러브랑 딥 페트로잘 러브가 합쳐진 것이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그죠? 드렸다시피 여기에 있는 이제 그레이터 페트로잘 러브는 패러심퍼테틱이라고 보시면 되죠. 패러심퍼테틱이고, 네, 이 그림에는 더 나와 있지 않은 책에 있는 설명 중에 나와 있는 이제 오비탈 브랜치라고 하는 것이 날개 입천장 신경 테리고 팔라타인 너브에서 나온다고 되어 있는데, 좀 작은 부분이니까 뭐 꼭 기억을 안 하셔도 될 것 같다고 그렇게 말씀드리면서 우선 이제 그림을 설명드리는 것을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교재 577페이지 책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머리뼈 안에서 나오는 가지, 중간 내막까지. 미들 메닌지얼 브랜치는 크레니얼 캐비티에서 나와서 미들 메닌지얼 아터리와 함께 크레니얼 듀라마타에 분포를 한다. 지금 그림에서 보시는 핑크색으로 표시하시는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 광대신경. 광대신경인데 얘는 이제 날개 입천장 오목인 테리고 팔라타인 파스에서 나오는 가지이죠. 테리고 팔라타인 파스에서 나오는 가지는 크게 세 가지로 구분이 되죠. 첫 번째로 광대신경, 두 번째 테리고 팔라타인 너브 혹은 갱글리오닉 브랜치, 그리고 세 번째 포스테리어 수피리어 알베올라 너브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먼저 광대신경부터 보게 되면, 광대신경은 테리고 팔라타인 파스에서 맥실라리 너브의 위에서 나와서
눈확 아래 틈새 인피리어 오비탈 피셔. 네, 그림에서 보시면 파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이 부분이 테리고 팔라텐 파사이고, 대략 여기 부분이 지금 인피리어 오비탈 피셔라고 볼 수 있겠죠. 인피리어 오비탈 피셔를 거쳐서 오비트 부분, 네, 오비트 부분은 대략 여기 부분이 되겠습니다. 오비트 부분에서 네, 오비트로 들어가 광대 관자신경, 자이고마티코 템포럴 너브와 자이고마티코 페이셜 너브로 나누어진다. 네, 그림에서 보셨을 때 여기가 자이고마티코 페이셜 너브, 네, 그다음 네, 여기가 죄송합니다. 여기가 자이고마티코 페이셜 너브, 그다음에 여기가 자이고마티코 템포럴 너브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뭐 사실 그거는 위치가 지금 광대 관자가지 얼굴가지의 그 위치를 이 사람의 얼굴에서 보았을 때 어느 쪽이 레터럴이고 어느 쪽이 미디얼이라고 하는 것들이 지금 위아래로 구분이 되어 있기 때문에 꼭 맞는 표현이라고 볼 수는 없는데 그냥 대략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광대 관자신경 읽어보겠습니다. 광대 관자신경은 같은 이름의 구멍, 자 어, 말씀드렸다시피 테리고 팔라텐 파스에서 나온 자이고마틱 너브가 이렇게 쭉 가다가 여기에 있는 이 구멍 이름이 뭐라고 했죠? 자이고마티코 오비탈 포레이먼이죠. 자이고마티코 오비탈 포레이먼을 통과해서 나가서 자이고마티코 페이셜 포레이먼과 자이고마티코 템포럴 포레이먼을 통해서 나가는 각각의 가지들 자이고마티코 페이셜 너브와 자이고마티코 템포럴 너브로 나뉜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와 같이 같은 이름의 구멍을 지나서 템포럴 파사 안에 템포럴 머슬이 있는 얕은 파사이죠. 그리로 들어가서 이마의 바깥쪽 부위에 분포하고 네, 여기서 끊고요. 그 다음에 날개 입천장 신경절 테리고 팔라타인 갱글리온에서 나오는 신경절 이후 부교감 섬유 포스트 갱글리오닉 파라심파테틱 파이버를 받아서 이어서 눈신경, 옵탈믹 너브의 눈물샘 신경, 라크리말 너브를 거쳐 눈물샘으로 이뤄서 샘의 분비에 관계한다. 자, 여기서 지금 올라가는 자이고마티코 너브에서 타고 올라가는 자이고마티코 템포럴 너브의 그 파이버들이 커뮤니케이팅 브랜치를 통해서 라크리말 너브 쪽으로 가서 라크리말 글랜드에 분포해서 거기에 파라심퍼테틱 파이버를 파라심파테틱 파이버를 가져다 준다라는 그런 뜻이 되겠죠. 그래서 눈물의 분비에 영향을 준다라는 뜻이 되겠고요. 자이고마티코 페이셜 러브 같은 경우는 같은 이름의 구멍을 지나서 자이고마틱 리전에 그냥 분포를 하는 센서리 루트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센서리 패스웨이. 그다음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 578페이지인데요. 날개 입천장 신경 테리고 팔라타인 너브 또는 얘는 갱글리오닉 브랜치라고 부른다고 되어 있죠. 네, 갱글리오닉 브랜치고 이 신경은 날개 입천장 오목 테리고 팔라타인 파사에서 나오고 날개 입천장 신경절 테리고 팔라타인 갱글리온의 감각 뿌리를 보내는 두 개의 짧은 신경이다. 네, 여기에 표시되어 있는 지금 연두색으로 한번 표시를 해본다고 하면 요 두 개를 가리키는 것이 테리고 팔라타인 너브가 되는 것이죠. 테리고 팔라타인 너브. 신경이며 신경절에서 연접을 하지 않고 그냥 그대로 지나간다. 네, 왜냐하면 이 성분 자체에는 페라심퍼테틱이 들어있지 않기 때문이죠. 페라심퍼테틱이 안 들어있고 그냥 들어가는 감각신경이 되겠고요. 시냅스를 하지 않고 그냥 지난다. 날개 입천장 신경은 신경절을 통과한 후에 분포하는 영역에 따라서 오비탈 브랜치, 팔라타인 브랜치, 그리고 네이젤 브랜치 및 파린젤 브랜치로 나뉜다. 자, 책에서 설명은 되어 있는데 그림에서 나오지 않았던 것이 이제 눈화까지 오비탈 브랜치인데 아래쪽에 나오니까 그건 조금 이따가 얘기를 드리게 되겠고요. 이들 가지는 포스트 갱글리오닉 패라심퍼테틱 파이버와 교감 섬유 심퍼테틱 파이버를 가진다. 네, 여기 나가서 맥실라리 너브의 가지로서의 테리고 팔라타인 너브 자체에는 센서리 루트만 있는 것인데요. 너브들이 이렇게 주행하다가 서로 같은 길로 이렇게 마치 그 철도의 복선처럼 이렇게 복선 복복선 할 때 뭐 그런 식처럼 이렇게 옆에 붙어서 이렇게 이것도 이제 연접이라는 표현으로 이 책에서 쓰여 있는데 그런 것 형태로 이제 진행한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부교감 섬유 및 교감 섬유를 같이 가지고 지난다라는 거죠. 그래서 날개 입천장 신경절의 신경절 유부교감 섬유 포스트 갱글리오닉 패라심퍼테틱 파이버는 맥실라리 너브의 입천장 가진 팔라타인 브랜치와 네이젤 브랜치를 거쳐서 입천장 및 코 안에 있는 점액선 뮤커스 글랜드에 분포를 한다.
날개 입천장 신경의 가지로는 눈화가지, 입천장가지 및 코가지, 인두가지 이게 네 가지가 있다고 아까 앞에서 말했던 내용이 다시 한번 반복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눈화가지를 설명을 드리도록 하죠. 눈화가지는 두 개 내지 세 개의 가는 가지이며 인피리어 오비탈 피셔를 통해서 안와로 들어가서 눈물샘, 눈확뼈 바깥막, 오비탈 페리오스티움, 그 다음에 뒷벌집, 포스테리어 에스모이달 셀 및 스페노이달 사이너스에 분포를 한다. 네. 들어가서 지금 이제 여기 인프라 오비탈 러브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나온 가지의 일부가 사실은 네, 인피리어 오비탈 피셔를 통해서 이렇게 들어간다라는 얘기죠. 들어가서 방금 말씀드렸던 오비탈 브랜치를 이루는데 이 너브들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 작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우리한테 매우 중요한 너브인 팔라타인 너브이죠. 혹은 입천장까지 역시 테리고 팔라타인 갱글리온에서 나오는 것인데요. 테리고 팔라타인 갱글리온 의 신경절 이후 부교감 섬유 포스트 갱글리오닉 패러심퍼테틱 파이버와 교감 신경 심퍼테틱 파이버를 역시 같이 가진다는 것이죠. 가지며 테리고 팔라타인 커넬 그림에서 이렇게 그 통로로 되어 있는 파이프처럼 생겨 있는 이 부분이 테리고 팔라타인 커넬이죠. 그죠? 테리고 팔라타인 커넬을 예, 내려가 입천장에 이르고 큰 입천장 신경인 그레이터 팔라타인 너브, 그레이터 팔라타인 너브와 레서 팔라타인 너브로 나뉜다. 레서 팔라타인 너브는 얘가 되겠죠. 네, 얘로 나뉘어서 된다. 레서 팔라타인 너브가 약간 뒤쪽에 있고 그레이터 팔라타인 너브가 약간 앞쪽에 있습니다. 그림으로는 7-49를 참조하시면 되겠고요. 큰 입천장 신경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입천장 신경, 대국의 신경은 큰 입천장 구멍 그레이터 팔라텐 포레이먼을 통해서 입천장으로 나온 후 입천장 고랑, 입천장 고랑은 맥실라에 있는 것이죠. 맥실라에 있는 것으로서 팔라타인 그루브라고 부르고 이거를 따라서 앞으로 가서 단단 입천장 하드 팔레이트 부위에 잇몸 및 점막에 분포하고 앞니 구멍 인사이시 포람에서 나오는 네조 팔라타인 너브에 거기에 밑줄을 하나 치시면 좋겠는데 아까 앞쪽에서 제가 설명드렸다시피 앞니 구멍 인사이시 포레이먼에서 나오는 그 코 입천장 신경 네조 팔라타인 너브의 종말 가지와 서로 이렇게 교통을 한다. 네, 교통 커뮤니케이션이라고도 부르고 이거 이제 그 혈관의 개념에서 보면은 어네스토모시스의 개념이 되겠죠. 예, 그 중에서 이제 아래 디코까지 인피리어 포스테리어 네이잘 브랜치라고 하는 거. 네, 요거는 포스테리어 인피리어 네이잘 브랜치라고 불러도 됩니다. 아래 디코까지는 그레이터 팔라타인 너브가 날개 입천장관을 지나는 동안에 나온다. 지금 이 그림에서는 여기에 제가 까만색으로 표시되어 있는데 다시 빨간색으로 표시하면 얘들이죠. 얘들. 지금 얘들이 그거에 해당되고 네. 네, 지우면 네, 이렇게 되는데요. 이 부분이 되겠고요. 나오며 입천장 뼈에 있는 구멍을 통해서 코안 레이저 캐버티 안으로 들어가서 미들 네이잘 미아투스 및 인피리어 네이잘 미아투스에 분포를 한다. 네. 그 지금 이제 그 비도 네이잘 미아투스에 관해서는 이제 1학기 때 말씀을 드렸다시피 안쪽에 있는 그 콘카에 의해서 수피리어 네이절 콘카, 미들 네이절 콘카, 인피리어 네이절 콘카에 의해 가지고 총 4개의 비도를 형성하게 되죠. 그래서 스페노 에스모이드 리세스부터 시작해서 수피리어 네이절 미에이트스, 미들 네이절 미에이트스, 인피리어 네이절 미에이트스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미들과 인피리어 부분을 담당한다. 뒤에서부터 들어오기 때문에 포스테리어이고 그 다음에 아래쪽 부분을 에서 들어가기 때문에 인피리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레서 팔라타인 너브의 경우에는 작은 입천장 구멍인 레서 팔라타인 포라미나 레서 팔라타인 포라미나에서 을 통해서 팔레이트로 나온 후에 소프트 팔레이트하고 목구멍 편도 팔라타인 탄실에 분포를 한다. 뭐 당연히 마땅히 지금 말씀드리는 부분은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죠? 네, 그 다음 581페이지에 나오는 코가지 네이잘 브랜치에 대해서 다시 계속 말씀을 드리면 얘는 날개 입천장 신경절 테리고 팔라타인 갱글리온의 안쪽에서부터 나오며 자 안쪽에서 나온다고 해서 지금 제가 여기에 까만색으로 그렸던 요 부분이 이제 나오는데 이 부분이 뭐예요? 이 부분이 스페노 팔라타인 포레이먼이잖아요. 스페노 팔라타인 포레이먼 스페노 팔라타인 포레이먼을 통해서 네이잘 캐버티 내로 들어가는 것이죠. 여기에서부터 수피리어 포스테리어 네이잘 브랜치가 되며 이 가지는 수피리어 포스테리어 네이잘 브랜치는 아까 말씀드렸던 여기 지금 이제 인피리어
포스테리어 네이잘 브랜치와 서로 이제 그 반대가 되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는데, 안쪽으로 들어가서요. 예, 안쪽으로 들어가서 이 그림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이 그림엔 나오지 않는데, 이 가지는 레터럴 수피리어 포스테리어 네이잘 브랜치와 미디알 수피리어 포스테리어 네이잘 브랜치로 나뉜다. 뭐 말이 길어서 외우기가 사실 힘든데, 그 위치 관계를 머릿속에 생각하시면서 해보면 말을 붙이면 되고, 사실상 거기에 있는 뭐 레터럴 수피리어 포스테리어라고 하는 그 세 가지는 방향을 나타내는 단어이기 때문에 이것이 순서가 바뀌었다고 해서 사실 틀렸다고 하기는 어렵고, 그냥 관습상 이렇게 많이 쓰는 것이죠. 먼저 레터럴 수피리어 포스테리어 네이잘 브랜치에 대해서 읽어보면, 가쪽 위 디코 가지는 6개 내지 7개의 가느다란 가지로서 미들 네이잘 콩카와 수피리어 네이잘 콩카에 분포를 한다. 자, 요것은 아까 앞쪽에 나왔었던 인피리어 포스테리어 네이잘 브랜치 하고 비교를 해보면은 인피리어 네이잘 콩카 부분이 빠지고 대신에 수피리어 네이잘 콩카 부분이 들어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밑에 나오는 안쪽 위 디코 가지, 미디얼 수피리어 포스테리어 네이잘 브랜치, 내측 상후 비지는 안쪽 위 디코 가지, 굉장히 읽을 때 사실은 정신을 쓰고 읽지 않으면 잘못 읽을 가능성이 있는 것들인데요. 두 개 내지 세 개의 가지이며, 스페노팔라타인 포레이먼을 통해서 네이잘 캐비티 윗벽을 따라서 안쪽으로 가서 네이잘 septum의 뒷부분에 분포한다. 즉 앞에서 제가 설명을 드렸다시피 네이잘 septum 쪽으로 가는 것이라고 그랬죠. 비중격이 뒷부분에 분포를 하고, 이들 가지 중에서 크고 긴 가지를 네조팔라타인 너브라고 한다고 해서 요 부분이죠. 요 부분, 지금 제가 동그라미 치는 요 부분 두 개가 네조팔라타인 너브이고, 사실 이것이 쭉 나가서 여기서 끝나 있지만 실제로는 이게 어디로 가요? 결국은 그린다고 하면 여기에도 그릴 수가 있는 게, 인사이시브 포레이먼이 여기 정도 있는 거니까, 실제로는 좀 더 제대로 그린다고 치면, 좀 더 제대로 그린다고 치면, 여기에서 좀 지워서 이것이 이 위에 있는 지금 제가 표시하는 이 부분이 치아에 가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여기 있는 이 네조팔라타인 너브는 사실은 위치상으로는 쭉 가서 한 이 정도의 앞니가 있으면서 이렇게 나와야 되는 것이 정상이 되겠지요. 이 정도가 정상이 되고, 여기에 어딘가에 인사이시브 포레이먼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인사이시브 포레이먼을 통해서 단잔 입천장, 경국의 앞쪽이 분포하며 큰 입천장 신경, 그레이터 팔라타인 너브와 반대쪽의 같은 이름의 신경과 그레이터 팔라타인 너브와 반대쪽 같은 이름의 신경과 각각 교통을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조 팔라타인 너브 자체가 이제 한쪽 면에서 그래서 사실은 스페노 팔라타인 포레먼이나 뭐 그 인사이시브 파사이 모두 양쪽에 있는 구조물이잖아요. 그래서 그것들이 인사이시브 포라면에서 이렇게 실제로는 뭐 여기서 나오는 것들이 있다면 이렇게 합쳐져야 된다라는 것이죠. 합쳐져야 된다라는 것인데, 뭐 그걸 표시하는 것들이고, 그리고 이 그림에서 이제 좀 더 사실 더 맞게 그리자고 하면, 이게 그레이터 팔라타인 너브니까 얘랑 이렇게 실제로는 앞쪽에서 커뮤니케이션을 한다라는 뜻이 되겠죠. 그죠? 네, 그 다음 파린지얼 러브. 파린지얼 러브는 날개 입천장 신경절 테리고 팔라타인 갱글리언이 뒤쪽에서 뒤안쪽 후 내방으로 가서 파린지얼 커넬을 통해서, 자, 파린지얼 커넬, 그럼 여기서 어떤 게 파린지얼 커넬이에요? 네, 요것이 파린지얼 커넬이 되겠고요. 이 파린지얼 커넬을 통해서 나가는 얘가 바로 파린지얼 러브입니다. 코인두 네조 파링스. 파링스는 1학기 때 잠깐 설명을 드렸을 수도 있는데, 파링스를 이제 네조파링스, 오로파링스, 앤 라링고파링스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을 하지 않습니까? 아마 앞쪽에서 후두할 때 혹은 뭐 식도 엘리멘터리 카너를 할 때 교수님들께 배우셨을 수 있는데, 그 세 부분 중에서 즉 결국 다른 말로 하면은 인두의 윗부분입니다. 파링스의 윗부분에 분포를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그 다음 그 아래쪽에 나오는 뒤위 이틀신경 파스테리어 수피리어 알베올라 너브, 파스테리어 수피리어 알베올라 너브는 이 그림에서는 요거죠. 요 부분이 파스테리어 수피리어 알베올라 너브가 되겠고, 뒤위 이틀신경 혹은 뒤위 이틀가지는 보통 두 개 내지 세 개의 가지이고, 위턱신경이 눈확 아래고랑 인프라 오비탈 그루브로 들어가기 직전에 나와서, 인프라 오비탈 그루브가 이 근처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이게 들어가기 직전에 나와서 위턱윤기 맥실라리 투버레스티를 따라, 결과적으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기에 실제로는
맥실라리 투브로시티가 이렇게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있고 여기에 보통 점 3개 정도로 표현되는 이런 형태로 실제로는 들어간다라는 것이죠. 네. 따라 내려와서 이틀구멍 알베올라 포라미나로 들어가며 이어서 맥실라리 사이너스의 벽에 있는 알베올라 카넬을 통해서 위턱굴의 바깥쪽 벽에 이르러서 위턱 크너금니 맥실라리 몰라티스와 그쪽 부위의 볼쪽 잇몸 버컬 진지바 및 맥실라리 사이너스에 분포한다. 그래서 저기 상악 상악 구치부를 치료할 때 이 너브를 너브 블럭을 해가지고 하면 전체적으로 마취가 심도 있게 잘 되어서 치료를 하는 데 있어서 환자가 통증을 느끼지 않게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583페이지로 넘어가서 눈확 아래간 인프라오비탈 커넬에서 나오는 가지, 제가 그림을 그릴 때는 이것을 제일 먼저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인프라오비탈 너브는 눈확 아래 신경은 위턱 신경의 연속된 가지, 자 연속된 가지니까 어떻게 보면 메인 트렁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쭉 나가는 데 있어서 연속된 가지이고 아래 눈확 틈새 인피리어 오비탈 피셔를 지나서 안와로 들어가 인피리어 오비탈 피셔가 뭐 또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기라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인피리어 오비탈 피셔를 들어가서 여기 지금 있는 요 동그라미가 인프라 오비탈 그루브 및 커넬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뭐 그 다음에 이걸 거쳐서 눈확 아래 구멍 인프라 오비탈 포레이먼, 아마 요것이죠. 요 인프라 오비탈 포레이먼으로 통해서 얼굴로 나온다. 눈확 아래 신경은 인프라오비탈 커넬을 지나면서 다음에 2개의 가지를 낸다라고 하는데 그 2개의 가지가 중간 위이틀 신경, 중상 치조 신경과 그 다음에 앞쪽에 있는 전상 치조 신경에 해당되는 앞 위이틀 신경이 되겠습니다. 네, 중간 위이틀 신경은 이거지요. 중간 위이틀 신경과 그 다음에 앞 위이틀 신경은 지금 동그라미를 치는 이거이고요. 네, 그 부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간 위이틀 가지의 경우에는 눈앞 아래간 인프라오비탈 커넬의 뒷부분에서 나오고 맥실라리 사이너스의 벽에 있는 알베올라 커넬을 통과해서 앞쪽으로 내려가서 맥실라리 사이너스의 안쪽 벽에 이르러 상악의 소구치와 그 부위의 볼쪽 잇몸 버컬 진지버에 분포를 한다. 중간 위 이틀 신경은 앞위 이틀 신경 및 뒤위 이틀 신경과 문합하여 문합한다라는 것이 서로 이제 이게 어네스토모시스를 한다는 얘기가 될 텐데요. 위치아 신경 얼기 수피리어 덴탈 플렉서스를 형성하며 위치아 신경 얼기의 가지인 위치아 가지 수피리어 덴탈 브랜치들이 치아 뿌리로 가서 저희가 이제 엔도돈틱 트리트먼트를 할 때 제거되는 그런 신경들이 되는 거죠. 그리고 위 잇몸 가지 수피리어 진지발 브랜치는 잇몸으로 간다. 요것은 아무래도 치주 치료를 할 때 마취가 되는 부위라고 설명을 드리면 맞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에 나오는 앞 위 이틀 신경 보시면은 요것은 눈앞 아래간 인프라 오비탈 커넬의 앞부위, 뭐 앞부위죠. 여기는 뒷부위고, 앞부위에서부터 나온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나와서 위턱굴의 벽에 있는 알베올라 커넬을 지나 맥실라리 사이너스의 앞벽에 이르러 상악 중절치 및 측절치 견치 부위와 입술 쪽 잇몸, 레이비얼 진지바, 이쪽이 되면은 버컬이라고 하지 않고 레이비얼이라고 부르죠. 레이비얼 진지바에 분포한다. 앞위 이틀 신경의 가지는 작은 관을 거쳐서 아래 콧길, 인피리어 네이잘 미에투스 앞쪽 부위의 코 안 바닥, 플로우 오브 네이잘 캐비티에 분포를 하게 되고, 날개 입천장 신경, 테리고 팔라타인 너브의 코가지와 서로 교통을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까 코가지는 총 3가지를 말씀드렸었잖아요. 그 3가지들과 이렇게 적절히 교통을 한다고 하시면 되겠고, 그 3가지 중에는 어떻게 보면 네조 팔라타인 너브도 포함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으로 얼굴에 분포하는 가지, 얼굴에 분포하는 신경은 눈확 아래 신경 인프라 오비탈 너브의 종말 가지로서 인프라 오비탈 포레이먼을 통해서 얼굴로 나 다음에 3가지 가지를 낸다. 다음에 3가지 가지가 바로 요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에서부터 아래로 첫 번째 위에 있는 아래 눈꺼풀 가진 인피리어 팔페브럴 브랜치의 경우에는 위턱 신경이 종말 가지로서 인프라 오비탈 포레이먼을 통해서 얼굴로 나와서 아래 눈꺼풀 로월 아이리드에 분포를 합니다. 그리고 익스터널 레이잘 브랜치 두 번째 거 같은 경우에는 위턱 신경의 역시 종말 가지로서 동일하게 안와 하공을 나와서 눈악 아래 구멍 인프라 오비탈 포레이먼을 나와서 코의 바깥 부위 사이드 옵 노즈에 분포를 하게 되고요. 마지막 위 입술까지 역시 똑같은 경로를 거쳐서 나와서 위 입술 어퍼 립 그리고 어퍼 레이비얼 글랜즈에 분포를 한다라고 되어 있고, 관련되어 있는 그림이 7-55에 나와 있습니다.
네, 585페이지에 있는 날개 입천장 신경절 테리고 팔라타인 갱글리온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날개 입천장 신경절은 날개 입천장 오목 테리고 팔라타인 파사에서 맥실라리 너브의 바로 밑에 있고, 네, 맥실라리 너브가 지금 뭐 표시하는 네, 핑크색으로 표시하는 이 부분, 네, 파란색으로 표시하는 이 부분이라고 하면 그거의 바로 밑에 있는 이 핑크색 부분이, 예, 이 핑크색 부분이 테리고 팔라타인 갱글리온이죠. 그리고 팔라타인 갱글리온이고 길이는 약 5mm이며, 네, 5mm이기 때문에 이 정도 되면 사실은, 예, 저희가 이제 해부를 할 때 실제로 확인할 수가 있는 것들이죠. 그죠? 모양은 삼각형이다. 네, 날개 입천장 신경절은 주로 얼굴 신경, 페이셜 너브로부터 오는 부교감 신경을 중개해서 눈물샘, 코샘, 입천장샘 및 인두샘의 신경절 이후 부교감 섬유, 포스트 갱글리오닉 패러심퍼테틱 파이버를 보내는 역할을 한다. 날개 입천장 신경절에는 감각뿌리 센서리 루트가 있고 운동뿌리 모터 루트도 있으며 세 번째 교감뿌리 심퍼테틱 루트도 있다. 네. 감각뿌리를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감각뿌리는 감각신경이고 당연히 위턱신경의 날개 입천장 신경이 되겠죠. 저기 연두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두 개가 되겠고요. 이 신경은 날개 입천장 신경절에서 들어가서 시냅스, 이때 연접은 시냅스입니다. 시냅스를 하지 않고 그대로 통과한 이후에 분포 영역의 4개에 따라서 아까 앞쪽에서 말씀드렸던, 네, 네이잘 캐버티, 그 다음에, 예, 입천장, 네, 인두에 각각 분포한다고 되어 있는데 4개인데 왜 3개밖에 없냐라고 물어본다면 하나는, 예, 오비트에, 예, 오비트 쪽으로 내는, 예, 오비탈 브랜치가 사실은 빠져 있기 때문에 그렇고 나머지 네이젤 브랜치, 팔라타인 브랜치, 앤 파린젤 브랜치로 나누시면 되겠습니다. 모터 루트, 사실 여기서 이제 좀 헷갈릴 수가 있는데 모터 루트라고 해서 운동 뿌리는 부교감 신경이고, 자, 부교감 신경이라고 운동 뿌리가 나와 있는데 일단 패러심퍼테틱 파이버를 통해서 가서, 네, 주로 글랜드에 분포를 하잖아요. 이 글랜드에 분포를 하게 될 때 글랜드에 있는 머슬들을 수축해서 어떤 그, 네, 안에서 이제 시크리션이 일어나도록 하는 것이니까 그것을 모터라고 표현을 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운동 뿌리는 부교감 신경이고 페이셜 러브의 큰 바위 신경, 그레이터 페트로잘 러브. 네. 이 그림에서 보면은, 네, 이게 이제 그레이터 페트로잘 러브죠. 네, 사실 지금 지워졌는데 이 밑에 이게 합쳐지는, 네, 딥 페트로잘 러브가 안 그려져 있는데 여하튼 그레이터 페트로잘 러브를 지금 제가 핑크색으로 동그라미 친 부분이 되겠고요. 예, 이 신경은 무릎 신경절 제니큘레이트 갱글리온. 자, 요거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건 나오지 않았는데, 예, 굳이 따지자고 한다면은, 네, 그림 7-58 588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어차피 이것을 페이셜 러브 때 다룰 거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무릎 신경절 제니큘레이트 갱글리온, 아마도 무릎처럼 이렇게 꺾어져 있는 모양이죠. 그죠? 그래서 나와서 날개관 테리고이드 커넬을 거쳐, 자, 테리고이드 캐널이라고 하는 것은 비디언 캐널이기도 하고 이 그림에서 보면은, 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테리고이드 캐널이잖아요. 그죠? 여기를 지나다니는 것이 너브 오브 테리고이드 캐널, 아테리 오브 테리고이드 캐널, 베인 오브 테리고이드 캐널, 뭐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래서 이제 테리고이드 캐널 인데요. 얘는 테리고이드 캐널을 거쳐서 이제 테리고 팔라텐 파사에 들어가지만 테리고 팔라텐 파사에서 시냅스, 이때 말하는 연점은 시냅스라고 그랬죠. 시냅스를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시냅스를 하죠. 죄송합니다. 네, 얘는 부교감 신경이니까 여기서 이제 시냅스를 하는 대표적인 신경이 되겠죠. 네, 그래서 시냅스를 하고 신경절에서 나온, 이제 여기서부터 나오는 것이 바로 포스트 갱글리오닉 파이버이고요. 이것이 이제 맥실라리 너브의 날개 입천장 신경의 가진 코가지, 네이절 브랜치와 팔라타인 너브를 통해서 코 안과 입천장으로 내려가 가지고, 네, 코 안과 입천장 안에 있는 이제 점막에서 사실은 글랜드들이 조그만한 작은 스몰 글랜드들이 많잖아요. 이 부분에서 가서 이제 수축을 통해서 그 점막에서 그 글랜드에서 생산되어 있는 그 액들을 이렇게 짜내주는 역할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운동뿌리라고 되어 있는데 이 운동뿌리는 다른 말로 생각해 보면 패러심퍼테틱 루트라고 써도 되는 것이죠. 그죠? 네, 그리고 세 번째 교감뿌리, 심퍼테틱 루트. 심퍼테틱 루트는 교감신경이며 사실 이제 이게 그 뇌신경 자체에는 교감신경이 없기 때문에 사실 8장에 나오는 교감과 부교감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이 부분이 진행돼야 되겠지만 이때까지 들었던 걸로 보면 대부분 이제 superior cervical ganglion에서부터 올라오는 교감신경에 대한 얘기가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서 나오는 것이고요. superior cervical ganglion에서 나온 딥
페트로잘 러브가 되고요. 이 딥 페트로잘 러브가 바로 여기 이제 그림으로 한다고 하면 제가 지금 파란색으로 파란색 별표로 표시하는 요것이죠. 요것이 오다가 그레이터 페트로잘 러브랑 합쳐져서, 이것도 이제 저희 책에서 가끔 연접이라고 하는데 그냥 합쳐져서 날개관 신경, 너브 오브 테리고이드 커넬, 네, 요 안에 있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너브 오브 테리고이드 커넬입니다. 한 번 더 쓴다고 하면요. 네, 비디언 너브가 되는 것이죠. 네, 가 된 후에 날개 입천장 신경절에 들어가지만 여기에서 시냅스를 하지 않습니다. 시냅스를 하지 않고 바로 통과해서 감각부리의 신경인 맥실라리 너브의 날개 입천장 신경의 가지를 따라서 코안, 입천장 및 파링스에 있는 세매 분포를 하는 것이죠. 그죠? 세매 분포를 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 이제 교감신경이 이렇게 되겠고요. 네, 그래서 이 세 가지 중에서 감각뿌리랑 교감뿌리, 센서리 루트랑 심퍼테틱 루트 같은 경우에는 시냅스를 하지 않고요. 이 갱글리온에서 그래서 갱글리온 자체의 의미를 가지기 위해서 시냅스를 해야지 넙셀 바디가 있는 거니까, 실제 갱글리온은 여기 있는 모터 루트 혹은 페라심퍼테틱 루트, 페라심퍼테틱 루트에 해당되는 부분만 관련이 된다라고 해당되는 것이죠. 실제로는 나머지는 그냥 그곳을 지나다니기만 하는 것입니다. 네, 그 아래쪽에 나오는 테리고팔라탄 너브의 가지는 사실은 앞쪽에 나왔던 부분입니다. 앞쪽에 나왔던 총 4가지 부분이 나와 있죠. 눈화까지, 코가지, 그리고 입천장가지 및 인두신경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미 나와 있는 부분을 반복하는 것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도록 하고, 그 다음 사실 맨 밑에 나와 있는 날개관 신경이라고 하는 부분은 실제로 설명이 조금 덜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설명이 좀 덜 되어 있어서 다시 한번 이 부분, 586페이지 아래쪽에 있는 점 땡 되어 있는 날개관 신경, 너브 테리고이드 캐널만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날개관 신경은 테리고이드 캐널을 지나서 날개 입천장 신경절 테리고 팔레타인 갱글리온으로 들어간다. 날개관 신경은 부교감성인 얼굴 신경 페이셜 너브의 그레이터 페트로잘 너브와 위목신경절 수피리어 서비컬 갱글리온에서 나온 교감성인 깊은 바위신경 딥 페트로잘 너브의 결합으로 이루어진 신경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587페이지에 나와 있는 그림들 보시면 이게 이제 테리고팔라타인의 다른 부위와의 교통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테리고팔라타인의 다른 부위의 교통, 요거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한번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습 차원에서 587페이지에 있는 테리고팔라텐 파사와 다른 부위 교통에 대해서 한번 다시 그림을 그려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저희가 테리고팔라텐 파사를 그릴 때 이런 식으로 기역자 모양으로 된 부분을 그리게 되고요. 여기서 보통 이제 여기가 바로 맥실라가 되겠죠. 맥실라가 되고, 이 부분이 이제 맥실라의 뒤쪽에 있는 맥실라리 튜버로서티가 됩니다. 네, 맥실라리 튜버로서티는 복잡하니까 잠깐 지우도록 하고요. 네, 맥실라의 뒤쪽 부분에 끼어서 뒤로 더 튀어나가는 본이 사실은 팔라타인 본이 되겠죠. 팔라타인 본이,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 이런 식으로 전체가 지워서 죄송한데 여기에서 이런 식으로 나와 있죠. 나와 있다고 보면 되겠고, 이 부분은 이제 레터럴 테리고이드 플레이트이죠. 레터럴 테리고이드 플레이트는 스페노이드 본에 있는 그 돌기이죠. 스페노이드 본에 있는 돌기이고, 이 스페노이드 본의 뒤쪽에는 보면 여기에 이렇게 구멍이 있는데, 이 부분은 사실 스페노이드 본에 있는 구멍은 아니고, 연결되는 부분에 있는 큰 이제 파열이 되어 있는 구멍으로서 포레이먼 라세룸이라고 합니다. 라세룸. 파열공이 되겠죠. 파열공. 그리고 파열공이 되겠고, 그 다음 여기 테리고팔라타인 파사라고 하면은, 테리고팔라타인 파사는 제가 지금 색칠하는 여기 연두색이 있는 이 부분이 테리고팔라타인 파사가 되는 것이죠. 그죠? 요거를 지우고 나면 테리고팔라타인 파사의 바닥이라고 하는 더 미디얼 쪽 사이드에는 구멍이 하나 큰 게 있습니다. 이 구멍은 바로 네이절 캐버티와 연결되는 이렇게 큰 구멍, 스페노팔라타인 포레이먼입니다. 스페노팔라타인 포레이먼이 되겠죠. 네. 그리고 이 이제 맥실라의 뒷부분에는 보면 보통 뭐 점 3개로 그리는데 꼭 여러 개의 점이 있는 알베올라 포라미나가 있습니다. 굳이 이것을 포스테리어 수피리어 알베올라 포라미나라고도 하는데요. 여기 안에서 이제 사실은 맥실라리 사이너스 쪽으로
교통이 되죠. 알베올라 커넬이란 걸 통해서. 네, 그리고 여기에는 당연히 이제 뭐 호구치에 있는 치아들 뭐 8번이나 7번, 6번 이런 식으로 있을 수 있고, 혹은 뭐 7번부터만 있을 수도 있는데, 이 부분은 팔라타인 본이 되겠고요. 팔라타인 본이 되겠고, 한번 쓰고 그냥 바로 네, 지울까요? 네, 여기 있는 것부터 먼저 한번 써보겠습니다. 이건 레터럴 테리고이드 플레이트라고도 하고, 레터럴 플레이트 오브 테리고이드 프로세스라고도 부릅니다. 책에 있는 그대로 한번 적어 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포레이먼 라세룸은 여기 나와 있는 뭐죠? 이 테리고 팔라타인 파사와 서로 연결이 되어 있는데요. 사실 그러니까 포레이먼 라세룸과 정확히 연결되어 있다기보다는 여기 쪽에 있는 구멍과 이렇게 서로 연결이 되어 있고, 이 커넬 자체를 저희가 부를 때 테리고이드 커넬이라고 부른다는 것이죠. 테리고이드 커넬. 그래서 여기를 지나다니는 게 너브하고 아터리가 너브 옵 테리고이드 커넬, 아터리 옵 테리고이드 커넬로 불리는 거고, 그리고 이쪽으로 이제 나오는 윗벽에서 이렇게 나오는 부분에 있는 구멍이, 사실 이것도 뭐 굳이 3차원적으로 따지면 약간의 커넬이라고 불리는 부분들이 있겠지만, 실제로는 뭐 거의 굉장히 얇기 때문에 이 부분이, 그래서 이 부분이 포레이먼 로툰덤이라는 거죠. 그래서 맥실라리 너브가 나오는 것이고, 얘는 굳이 교통을 한다라고 하면 미들 크레니알 파사랑 서로 교통을 하는 것이 되겠죠. 그리고 스페노팔라타인 포레이먼 같은 경우는 어디랑 교통을 해요? 조금 전에 미리 말씀을 드렸지만 네이잘 캐버티랑 교통을 하는 것이고요. 팔라타인 본에 내려와서 있는, 사실 이거는 좀 너무 낮게 그렸는데 책에 있는 그림에 가깝게 조금 위로 더 올려 보겠습니다. 조금 더 위로 올려 보면 뭐 사람에 따라서는 이렇게 생긴 사람 저렇게 생긴 사람 다 달리 있겠죠. 좀 위에서부터 이렇게 내려오는 걸로 그리면 여기에서 이렇게 있는 커넬이 있는데요. 뼈 내부에 있는 커넬이니까 점선으로 그릴 텐데 뭐 이게 사실은 뭐 처음에 합쳐졌다가 뒤에 나눠지기도 하고 여러 가지 경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커넬 자체가 테리고 팔라타인 커넬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입천장 쪽으로 나왔을 때는 포레이먼이 그레이터 앞쪽에 있는 것이 그레이터 앞쪽에 있고, 더 큰 게 그레이터 팔라타인 포레이먼이 되고요. 뒤쪽에 나와 있는 부분이 레서 팔라타인 뭐 포레이먼이라고 불러도 되지만, 얘는 좀 작기 때문에 포라미나라고 부릅니다. 포레미너 라고 이렇게 부르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앞쪽에 오비트랑의 교통이 있을 텐데요. 얘들은 일단 그 그레이터 팔라타인 포라미나과 레서 팔라타인 포라미나는, 포라미나 같은 경우는 팔레이트랑 서로 교통을 한다고 보면 되겠죠. 플레이트가 아니고 팔레이트입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팔레이트가 되겠죠. 그래서 이 앞쪽에 이제 오비트로 들어가서 요런 식으로 표시되어 있는 것은, 실제로는 이제 그 단면에서 이렇게 생겼으니까 인프라 오비탈 그루브이고요. 좀 더 나가서 점선으로 되어 있다는 것은 뼈에 파묻혔다는 얘기가 되니까, 단면으로 보았을 때 동그랗게 막혔다는 것이 돼서 동일한 인프라 오비탈 커넬이 되고요. 맨 끝에 이제 이것이 쭉 가서 얼굴에 이렇게 바깥쪽으로 나오는 것이 되는 것은 인프라 오비탈 포레이먼이 되는 것이죠. 요것은 당연히 밖에서 이제 페이스랑 교통이 되는 것이고, 오비트 자체랑 이렇게 교통이 되는 것은, 지금 있는 여기에 이제 정확하게 피셔를 그리지 않은 것은 이 맥실라와 스페노이드 본 사이에 있는 부분에 있는 피셔이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뭐예요? 이것이 인프라 오비탈 피셔지 않습니까? 이것을 통해서 테리고 팔라타인 파사는 어디랑 교통을 해요?
오비지랑 서로 교통을 하는 것이죠. 자, 이렇게 됐었던 걸 잠깐 복습을 했고, 네, 지워서 하려고 하다가 그냥 바로 위에다가 복잡하게 그냥 더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대로 있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요. 우선은 일단은 이 위에 지금 저희가 말씀드렸던 뭐죠? 네, 트라이제미널 갱글리온이 이렇게 있었을 거예요. 트라이제미널 갱글리온이 있었을 테고, 트라이제미널 갱글리온 중에서 여기를 통해서 이렇게 나오는 애가 있는 거잖아요. 이게 뭐예요? 이게 맥실라리 너브죠. 맥실라리 너브. 맥실라리 너브가 나와서 물론 나오기 전에 아마도 메닌지얼 브랜치가 여기 있을 겁니다. 어딘가에. 물론 뭐 맥실라리 너브만 있는 것은 아니고 여기에 이제 뭐 옵달믹 너브랑 뭐 걔도 있었겠죠. 맨디블라 너브도 있었겠죠. 나와서 여기서 이제 뭐 이렇게 맥실라리 너브가 앞쪽으로 주행을 하기 전에 뭐 약 두 개의 가지 정도로 이렇게 생겨서 두 개의 가지 정도로 생겨가지고 뭐 지금 여기 달려 있는 지금 제가 그리고 있는 이 노란색 부분이 뭐예요? 이게 바로 테리고 팔라타인 갱글리온이죠. 그리고 이 중에서 이렇게 여기서 이제 쭉 앞으로 이렇게 나가게 되는데 쭉 앞으로 나가서 인프라 오비탈 그룹으로 직진하는 애는 바로 인프라 오비탈 너브입니다. 너브이고 여기에 들어가기 전에 바로 위로 들어가서 이제 인프라 오비탈 인프라 오비탈 피셔를 통해서 들어가되 인프라 오비탈 너브 쪽으로 들어가지 않고 약간 위로 나가는 것이 자이고마틱 너브죠. 얘는 자이고마틱 코 템포랄과 자이고마틱 코 페이셜 너브로 갈리고, 그 다음 자이고마틱 코 템포럴 너브 같은 경우에는 옵달믹 너브의 1번 너브의 라크리말 너브랑 서로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가지가 따로 있죠. 네, 그리고 부교감 신경, 테리고 팔라타인 너브의 부교감 신경이 그쪽을 통해서 가서 라크리말 글랜드의 분비를 담당하게 되는 것이죠. 그죠? 그리고 이 그림에서 이제 여기 뒤에 있는 제가 빨간색으로 표시하게 되는 스페노팔라타인 포레이먼, 이 스페노팔라타인 포레이먼 안쪽으로 들어가는 어떤 신경이 있는 것이잖아요. 안쪽으로 들어가는 신경이 있다고 보면 이 위에다가 그리면 안 되니까 사실 뭐 여기에다가 이렇게 안쪽으로 들어가는 신경이 있다라고 뭐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신경이 뭐예요? 이 신경이 네이잘 브랜치잖아요. 네이잘 브랜치. 이 신경이 이제 네이잘 브랜치라서 안쪽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안쪽으로 들어가는 뭐예요? 수피리어, 포스테리어, 네이잘 브랜치인데 그 중에서 뭐예요? 그 중에서 레터럴이 있고 미디얼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중 미디얼은 중에 좀 굵은 애가 네조 팔라타인 너브라서 아마도 여기에서부터 이렇게 쭉 따라서 그 septum을 근처로 따라서 나와서 이 앞쪽에 있는 어디 인사이시브 포레이먼 있는 쪽으로 나가는 애가 될 겁니다. 그죠? 그리고 여기에 있는 테리고 팔라타인 너브에서부터 그냥 바로 아래로 테리고 팔라타인 갱글리온에서부터 아래로 내려오는 신경이 있죠. 아래로 내려와서 얘가 이제 이런 식으로 팔라타인 브랜치가 되는 것인데, 팔라타인 브랜치는 나와서 앞쪽으로 가는 그레이터 팔라타인 너브와 뒤쪽으로 가서 소프트 플레이트의 신경을 지배하는 레서 팔라타인 너브가 되고, 중간에 나오면서 여기서 어딘가에 뼈로 이렇게 들어가서 나가는 애들이 있죠. 얘는 뭐예요? 얘들은 위에 아까 나왔었던 이거에 대비해서 인피리어, 포스테리어, 네이잘 브랜치가 되는 것이죠. 그죠? 네이잘 브랜치가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뒤에서 지금 포레이먼 라세름에서부터 들어가는 여기 있는 이 커넬이 뭐예요? 테리고이드 커넬이라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여기를 지나가는 애가 너브 오브 테리고이드 커넬인데, 이 너브 오브 테리고이드 커넬은 그 뒤에 그 제니큘레이트 갱글리온에서부터 나온 그레이터 페트로잘 너브, 이거는 7번이죠. 페이셜 너브이고, 그 다음 수피리어 서비컬 갱글리온에서부터 내려온
뭐죠? 스피리얼 서비컬 갱글리온에서부터 내려온 복잡하니까 파란색으로 써볼까요? 네, 딥 페트로잘 너브, 네, 교감신경이죠. 심퍼테틱 너브가 이렇게 합쳐져서 만든 너브 오브 테리고이드 커넬이 이렇게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네, 이 부분이 바로 7-57을 설명한 것인데 그림 전체가 복잡하지만 앞에서 계속해서 반복했었던 것이기 때문에 참고를 해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 588페이지에 나오는 것은 이제 페이셜 러브하고 같이 설명이 되어 있는 그림입니다. 이 그림에 대해서는 페이셜 러브 때 뭐 잠깐 같이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네, 589페이지에 나와 있는 중요한 가지와 분포해서 네, 뒤위 이틀신경, 중간위 이틀신경, 앞위 이틀신경 저희한테 매우 중요한 신경들이죠. 그리고 네조팔라타인 너브, 인사이시브 프레임원으로 나가는 중요한 신경입니다. 그리고 그레이터 팔라타인 너브, 레서 팔라타인 너브, 네, 입천장이 뒤쪽 부분에서 있는 너브로서 테리고 팔라타인 갱글리온에서부터 내려온 팔라타인 브랜치들 중에 하나들인데 얘네들이 이제 어금니 쪽에 있는 그 단단 입천장 중에 설측치은 입천장 점막들, 그리고 뭐 물렁 입천장, 목구멍 편도, 목젖 등에 각각 분포를 하고 있어서 저희한테 매우 중요한 신경들이죠. 특히 그레이트 팔라타인 너브의 경우에는 그레이트 팔라타인 아터리와 같이 치주, 저희가 이제 치주에서 서브 에피텔리알 커넥티브 티슈 그래프트를 할 때 거기 이제 도너 사이트가 되는 부분인데 이때 이 신경을 이제 뭐 이 신경이 다치지 않도록 주의를 하는 게 좋겠죠. 물론 뭐 임상적으로는 이 신경보다는 오히려 아터리가 더 중요할 수는 있으나 일단 그렇게 아시면 되겠고, 그 외에 이제 광대 관자 신경 등이 주요한 가지들이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 페이지에 나와 있는 요약이라고 되어 있는 것들은 그 표를 자세히 읽어 보시면 뭐 시험에 나올 수도 있으니까 읽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네, 여기까지 해서 그 3차 신경의 두 번째 가지인 맥실라리 너브를 정리해 드렸습니다.